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해피바이러스 드론라이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온 이든입니다. 네, 저희 녹화 버튼 안 눌러갖고 20분 떠드는데 다시 재방송으로 다시 녹화하는 거는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짜 기대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었던 캐논데일의 프리미엄 브랜드 랩 71이 처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었고 실물을 저도 처음 봤어요. 일단은 가격부터 가겠습니다. 네. 얼마 주셨죠? 총 가격은 1,400만 원대. 그럼 프레임이랑 핸들바 프레임이랑 핸들바만 해서 890. 아, 890.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890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저는 기안급 중에는 굉장히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890에 휠에 안장까지 해서 1400, 1,400. 구동계까지 해서? 네네, 구동계까지 다 해서. 그럼 1500만이 안 되는 돈으로 기함을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말하는 끝판왕이 기함은 도그마, 아니면 뭐 서벨 S5, 마돈 7세대, 뭐 정도가 이제 최고 기한급인데, 이제 그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원이 훌쩍 넘고, 지금 할인해도 약 2천만 원 선에 머물러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기함에 들어가느냐, 완전 초기함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를 좀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캐논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초기함에 넣어주고 싶긴 한데, 가격적으로는 초기함에 들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 가격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일단 프레임 성능적인 부분이나 업그레이드 된 거 보면, 네. 네, 좀 기한급에 들어갈 그렇죠. 왜냐하면 이 프레임 무게가 하이모드 같은 경우는 800g대고 랩 71 같은 경우에는 770g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때문에 말 안 틀리고 바로 쭉쭉 나오네. 굉장히 가벼운 프레임으로 가지고 있는데 3세대, 7세대의 차이는 요 위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 71을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디자인 색깔. 색깔. 네네네. 일단 전체적인 블랙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블랙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상 국내에 들어온 프레임이 이거 한 종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권이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지만 블랙을 좋아하신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선택.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빨간과 블랙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 하얀색 데칼의 네, 완성체. 랩 71의 그 영상에 내가 좀 반했거든요. 그 약간 불구스름했던 그 컬러가 너무 강력해 보였는데. 무늬도 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쵸. 근데 블랙을 좋아하신다. 네.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나 사게 되면 저는 블랙 말고 투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랩 71을 사고 싶은데. 올 9월에 들어온답니다. 올 9월이 이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몇 대로 들어오는지는 모르는데 소개하는 삼바가 보고 있나? 보고 있겠지? 보겠지? 볼 거야. 프레임을 이걸 선택하신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디자인 색깔. 디자인.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프레임 디자인을 잠깐 볼게요. 원래 이제 캐논데일의 올라운드 자전거는 진짜 모양을 고수를 하고 있었고, 랩 71도 마찬가지고, 이제 3세대에서 4세대 넘어오면서 4세대들도 그 디자인을 지키는데 3세대에 비해서 약간 두꺼워졌어요. 헤드 튜브도 좀 두꺼워지고, 그렇죠. 포크도 클리런스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30cc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튜블리스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C 포스트나 C 튜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예전에 3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얇아가지고 솔직히 데칼 벗겨 놓으면 이게 어떤 자전거인지 모를 정도로 조금 디자인이 흔했는데 4세대 넘어오면서 자기만의 디자인을 가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모드 2랑 지금 랩 71이랑 생긴 건 똑같잖아요. 네, 똑같아요. 지오메트리는 똑같고 카본 소재가 좀 다르고 무게감이 다르다. 하지만 카본 소재가 조금 다른 게 아마 탄력이나 자전거 탔을 때 느낌이 약간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탑 튜브도 두꺼워졌고요. 다운 튜브는 올라운드 자전거이기 때문에 많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에어로에 비해서는. 그리고 트립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뭐 말씀을 하시겠지만 버튼 브라켓이나 배터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체인 스테이도 두꺼워지면서 약간 올라운드 무게가 내려간 느낌. 네. 타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타보면 상당히 이 안장, 이 상단 부분이 가볍다라는 게 느껴져요. 무게중심이 내려갔다. 네. 울테브라나 드라이에이스 배터리 부분이 이 밑에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튜브 부분보다 상당히 이제 무게감이 가볍다라는 거. 특히 댄싱 쳤을 때 그게 밑에서 무게를 받쳐주는 느낌이 드신다는 건가요? 그 전에 타던 그 로드 같은 경우는 댄싱을 치면 여기 위에 이제 안전 부분이 무게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약간 슬립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얘는 좀 그게 좀 덜하다. 밑에서 무게를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 저도 꼭 이 랩 71
캐논데일이 야심차게 내놓은 프리미엄 브랜드 랩 세븐티온을 꼭 타고 싶다. 선바다 봤지? 프레임의 디자인은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핸들바가 있습니다. 핸들바가 이게 랩 세븐티온만 이 핸들바가 들어가죠. 그렇죠. 전용 핸들. 전용 핸들바고 원래 제가 예전에 그 3세대 때 좀 깠어요. 이게 좀 핸들바가 너무 두텁게 생겼다. 요즘같이 디자인을 중요시 하는데 근데 세븐티온의 핸들바는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가 튀어나와져 있고 그립감이 손이 작으신 분들이 잡기에는 정말 네. 괜찮게 만들어져 있어요. 손이 작은데 네. 제가 잡기에 그립감이 굉장히 좀 좋고요. 어... 그 얍상하기 때문에 그 맨손으로 잡아도 딱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손이 큰 편이 아닌데 손 작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캐논데일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핸들바의 약간의 디자인을 굉장히 극을 올렸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디자인에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3세대는 솔직히 저 별로 안 이뻤거든요. 근데 4세대를 넘어오면서는 하이모드가 굉장히 이뻐졌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세븐티온은 정말 이쁜데 블랙은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삼바다 저는 빨강과 검정의 투톤 그게 너무 이쁘다. 자, 그리고 그룹셋을 보면 포스가 달려있어요. 보통 네네. 이제 자덕들은 이 정도 기한급 자전거를 사게 되면 이제 레드나 두라 최상급 구동계를 다는데 왜 포스를? 그 첫 번째로는 제가 선호하는 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일단 블랙 그 데칼의 프레임을 선택을 하면서 이게 이제 포스 D2라고 이제 신형 구동계거든요. 네네. 근데 전의 디자인이랑 조금 다르게 네네.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블랙. 네, 남자 블랙. 그렇죠. 블랙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색상을 맞추느라고 일단은 이 구동계를 선택을 했고 이제 차후에 이제 레드 이탭이 이제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블랙이 나오면 바로 블랙이 바꾼다. 나오면 이제 바꿀 의향이 바로 있어요. 바꾸겠다. 뭐 실제적으로 포스랑 레드랑 제가 타봤을 때 그게 진짜 약간의 미세한 차이지 그 금액만큼의 차이는 저는 안 난다고 보지만 모든 동호인들은 이 간지 이런 내가 돈 들인 거에 더 들여가지고 완성차를 맞추고 싶은 그 욕구보다는 컬러와 디자인이 우선이시다 라고 굉장히 저는 현명하다고 보지만 많은 자덕들이 10중 중에 9명은 아마 두라라야 이거 레드를 넣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넣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저는 포스를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은 전에 이제 울테브라를 썼는데 느낌은 뭐 좋아요. 괜찮아요. 두라가 제일 좋습니다. 저기 나눅스 엠버서더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두라가 제일 좋다! 네, 좋아요. 파워미터는 뭐가 있죠? 파워미터는 이제 이 D2 전용 이제 그 체인링에 네. 파워미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미터를 아예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다. 그럼 파워미터를 전에 자전거도 쓰셨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파워를 처음 봤을 때 나의 파워를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처음 나의 파워를 딱 봤을 때. 나의 파워 허접하구나. 그게 개미구나 이런 거 느끼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하지만 자전거를 로드를 진짜 진심으로 타실 분들은 뭐라도 파워미터는 사라. 예. 라고 파워미터 있으면 진짜 있어야 돼요. 예, 조금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파워미터 종류가 있지만 저는 자주 뺐다 꽂을 수 있는 페달형을 좀 추천드리고 싶긴 하지만 파워미터는 돈을 아끼지 말고 저는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휠은 뭘 쓰시죠? 휠은 이제 자이언트의 이제 자회사인 이제 KDX의 50mm 울트라. 얼마입니까? 이게 정가가 이제 490만 원인데 좀 할인받아서 이제 390만 원. 좀 할인받은 게 아닌데요? 보통은 이제 이 정도 또 프리미엄 기압을 맞추면 저희가 이제 NSW나 뭐 GB나 뭐 이렇게 뭐 보라나 이런 거를 맞추고 싶어 하잖아요. 네. 한 600만 원 선에. 아니 뭐 더 돈을 태운다면 뭐 라웨나 뭐 이런 걸로 가고 싶어 하는데 왜 이 휠을 사셨는지? 프레임 사고 나서 조립하기 전까지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네네. 그 여러 이제 필드를 시승을 해봤는데 일단 저랑 잘 맞더라고요. 일단 항속력도 맞고 그리고 어필 올라갈 때 또 가볍게 이제 반응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사양 대비 이제 KDX가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제일 우선시되는 건 사실은 가성비죠. 그럼 이 프레임도 가성비? 그건 아니다. 네, 그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기한급 중에 싼 자전거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1,500만 원 미쳤나 저기 처음 자전거에 초보면 태우는 또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전거를 로드를 타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한급인데 1,500만이 안 된다면은 정말 가성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힐도 솔직히 일반적인 다른 분들이 샀었으면 이 정도 프레임이면 아마 기한급 진짜 로드 기한급이지만 이 친구보다 더 높게 있는 한 뭐 600만 700만 넘어가는 선에 힐을 꽂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블랙과 가성비. 그렇죠. 블랙과 저는 굉장히 현명하다 봅니다. 저도 아마 이렇게 샀었으면 저는 NSW 넣었을 거예요. 이 자전거를 구매하시기 전에 네. 뭘 타셨어요? 처음에 그 자전거를 타기 시작할 때는 픽시를 탔어요. 픽시.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렴하게 이제 간단하게 타려고. 그렇죠. 시작을 픽시 했던 타시다가 거고, 이 브레이크 못 잡아서 넘어지시면 이제 뼈가 안 앓으실 나이신데. 그 뭐죠? 고정 기어가 아니라 네. 브레이크 다 달고. 네네. 예. 그래도 넘어지면 뼈가 안 남는 나이지 않습니까? 아, 조심히. 네. 픽시로 타다 보니까 이제 운동 효과가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로드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타다 보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로드를 시작한 게 메리다 리액토. 에어로. 예. 그걸로 시작을 했죠. 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히 이제 분양 봤을 때는 이제 에어로랑 안 맞는 바디를 아, 가지고 예. 올라운드랑 딱 적합하신 몸을 갖고 지금은 이제 살이 좀 빠졌었는데. 그때는 예, 좀 에어로랑 살이 좀 맞는. 예. 그래서 로드 타고 이제 술도 좀 끊고 네네네. 하다 보니까 한 15kg 정도 지금 살을 뺀 상태예요. 예. 이렇게 자전거 여러분들 건강을 찾아줍니다. 보디바이크 보고 있나? 아니. 처음에 리액토로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게 이제 필도 RU 필이고 이제 무게감이 상당히 그쵸, 나가다 그쵸, 보니까 많이 이제 무게를 따지시더라고요. 로드 타시는 분들이. 점점 자덕이 네, 되어 가시는군요. 통정은 그래서- 비어가고. 구동계도 이제 전동. 기기식에서 전동으로 많이 쓰시고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두 번째 이제 프레임을 똑같은 이제 메리다 스컬트라 이제 올라운드로 넘어가셨다. 네, 올라운드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타다 보니까 이제 기함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번에 이제 바꿀 때 전체적으로 나의 꿈의 브랜드를 한번 사겠다 그렇죠. 하면서 이제 랩 71을 네. 결정을 하시게 됐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리액토 에어를 타고 스컬트라 4000을 타고 네. 기안급인 71을 탔을 때 느낌 어떻습니까? 타셨을 때. 일단은 무게감이 거의 한 2.5kg, 거의 3kg 가까이 달라졌기 3kg. 때문에 이게 무게가 얼마죠? 처음에? 지금 현재 무게로는 7.5 살짝 넘어가요. 다 달고 페달 포함해서 네, 7.5. 네, 7.5. 야, 그러면 뭐 완전 기안급에 있는 무게랑 거의 비슷하네요. 무게는 이제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 이제 구동계가 이제 그쵸, 하면 약간 빠지겠죠. 드라로 바뀌게 되면 이제 7.5 초반대 들어가긴 하는데 뭐 그건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상당히 이제 무게감이 가벼웠기 때문에 좀 편한 감이 좀 있고 전체적인 이제 피팅을 제 몸에 맞춰가지고 사이드 한 치수 작게 이 살이 선택을 빠지시면서 또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구동계 크랭크도 원래 보통 완차를 사면은 170mm. 그쵸. 쓰잖아요. 보통 그렇게 쓰죠. 예. 근데 이제 167.5로 선택을 했어요. 이제 제가 발도 좀 작고 키도 네. 이제 작은 편이어서 제 피팅에 맞는 사이즈로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을 새롭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의 피로도가 일단 몸이 상당히, 편하다. 예, 편하다.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는요? 퍼포먼스도 많이 달라져요. 당연히 무게도 내려가고, 이제 몸에도 딱 맞고, 휠 구성도 이제 힐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전에 타던 어떤 그런 퍼포먼스보다 상당히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죠. 그럼 제일 큰 장점이 뭡니까? 제일 큰 장점은 이게 제 몸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인 페달링이나 이제 뭐 케이던스나 이제 파워를 달았기 때문에 파워도 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대부분 다 상승했다라는 이제 게 숫자에 넣어도 되어 그렇죠. 가시는 거네. 숫자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보면서 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좋아지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일단 제 몸에 맞춰져가지고 전체적인 구성을 했기 그 때문에 무게 중심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프레임 쪽으로 상당히 이제 달라진 부분이 상단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밑으로 다 내려가 그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속력이 일단은 굉장히 좋고 코너링이 굉장히 좋아요. 그쵸. 상대적으로 그 페달링 느낌도 그 전에 이제 스컬트라 같은 경우 되게 말랑말랑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댄싱을 치다 보면은 프레임이 약간 이렇게 튕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얘가 이제 올라운드지만 네. 약간 에어로도 감미됐고 무게중심이 내려가면서 올라운드가 가지고 있던 낭창거림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그렇죠, 많이. 그게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이죠. 그것도 맞죠. 일단 저도 이 랩 71 자전거를 진짜 한번 타보고 싶어요. 이제 타막이나 다른 올라운드 기안급 자전거를 제가 타봤을 때 느낌이 약간씩 달랐거든요. 근데 과연 이 캐논데일의 프리미엄 브랜드 랩 71은 갑자기 올라운드에 어떤 느낌일까? 얼만큼 경쾌할까? 말씀하셨던 이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의 그런 에어로한 그런 느낌도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다. 상가사 보고 있나? 꼭 보십시오. 이 안장은요? 안장도 사실은 예전에 네. 캐니언 실승회 때 완차에 이 안장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그때는 뭐 레일이 카본 레일은 아니었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셀레 이탈리아 네네네. 안장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이 안장을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시중에 이게 나오기 전에 디자인이 약간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어서 나의 검정색이 거슬리는 네네네네. 빨간색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 블랙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장을 입었어요. 검정색이 나오자마자 나한테 엄청 잘 맞는데 그 빨간색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죠. 검정색 나오자마자 바로 샀다. 샀습니다. 제 남자는 블랙, 근데 나는 빨간과 그 하얀색 때문에. 근데 굉장히 본인한테는 잘 맞다는 네, 말씀이시죠? 안장이 저한테는 제일 가격에 대비한 만족도 몇 퍼센트 정도 되실까요? 100에 지금은 한 100에 90 정도 90?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10은? 나머지 10은 사실상 이제 구동계가 구동계. 코스급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고, 이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레드급이나 듀라로 그쵸. 가게 된다면 그 10%를 더 만족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100%까지 보고 있다. 엄청 만족을 하시는 네네, 거예요. 어떤 실질적으로 다른 기압을 사신 분들도 돈은 썼지만 내 퍼포먼스가 안 나오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몸이 안 아프고 그 정도의 만족감을 느낀다면은 정말 잘 맞는 자전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제 피팅 값에 맞춰가지고 구성을 다 하고, 그 사이즈도 맞추고, 이제 크랭크도 이제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167.5로 맞췄기 때문에 그 저 몸의 피로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그러면 오늘 말선? 네? 진짜 저 이 자전거는 진짜 한번 타보고 싶거든요. 제가 몇 개 타보고 싶은 자전거가 있는데 이제 곧 나올 SL8, 그 다음에 이제 랩71은 제가 꼭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타보고 시승한 느낌을 영상으로 꼭 만들어 보고 싶은데, 랩71을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에게 네. 한번 짧게 얘기 한번 해주시죠. 개인적인 견해지만 상당히 지금 만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돈을 투자해서 만족을 했다기보다 전체적인 구성이나 그 프레임 느낌이 상대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프레임이고, 그리고 휠은 이제 견해차가 좀 있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기변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타보셔야 돼요. 타보시면 느낌이 확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산바다 보고 있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벨로라운지 아라점입니다. 여기는 이제 엠비오라는 브랜드와 벨로비치, 앤드리스, 그 외 다양한 용품들을 취급하고 있고요. 오시면 시원한 커피하고 음료수를 무료로 대접해드리고 있으니 지나가실 때 꼭 들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